여러분은 정기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아오셨나요? 해마다 혹은 2년에 한 번씩 국가가 권장하는 대로 병원을 찾고 있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70세 이후부터 받게 되는 상당수의 건강검진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약 68%가 실제로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진단과 무의미한 치료 그리고 불필요한 약물 복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젊은 층에게 유익할 수 있는 일부 검사가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83세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을 때 정기 검진 수치가 살짝 벗어났다는 이유로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이 모든 검사가 정말 꼭 필요한 걸까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연령대에서는 꼭 필요한 검사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왔던 검진들이 어쩌면 불안과 고통의 씨앗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특히 70세 이후의 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찾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질을 고려한 분별 있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필요한 5가지 검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검사 중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며 삶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혈압 측정입니다. 고혈압은 별다른 증상 없이 조용히 찾아오지만 중풍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특히 아침 혈압은 하루의 컨디션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에 매일 아침 꾸준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당뇨병 검사입니다. 당뇨는 시력 저하, 신경 손상,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의 원인이 되며 노년기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고 식습관과 운동으로 관리하면 약 없이도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이죠. 셋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폐경을 겪은 여성이라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생기고 이는 장기 침상 생활이나 심하면 생명 위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은 삶의 독립성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넷째는 청력과 시력 검사입니다. 감각기관에 저하는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이는 우울증과 인지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보청기나 돋보기 사용이 삶의 소통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우울증 선별 검사입니다. 노년기의 우울감은 흔히 노화의 일부로 여겨져 방치되기 쉽지만 적절한 진단과 치료만으로도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검사는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건강하게 또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기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검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몸에 꼭 맞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갖고 현명하게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이자 장수의 비결 아닐까요? 지혜로운 선택으로 건강한 노후,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검사를 받는 이유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단순한 원칙이 복잡한 현실과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70세 이후의 건강은 단지 수치나 수검 횟수로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섬세하고 복합적인 차원의 문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 박기훈 선생은 76세에 종합검진을 받던 중 폐에 아주 작은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병원은 추가 검사를 권유했고 그는 6개월 동안 반복되는 CT 촬영과 추적 검사를 받았죠.
결론은 아무 이상 없음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그는 말 그대로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가 내게 했던 말입니다. 이처럼 고령자에게 이루어지는 과도한 검진은 병을 찾아내기보다 불안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진의 목표는 질병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삶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이모님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72세이신 이모님은 해마다 종합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혈액 검사에서 미세한 이상 수치가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이모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각종 정밀 검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조직 검사를 진행했죠.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검사 부위에 감염이 생겼고 감염 치료를 위해 강력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서 장내 세균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이모님은 6개월 넘게 소화장애로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과잉 진단, 과잉 치료라 부릅니다. 젊은 나이라면 쉽게 회복할 수 있는 절차들이 노년기에는 때론 더 큰 고통과 손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검사를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지를 묻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검사 중 하나가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 검사는 젊은 층에게는 대장암 조기 진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령자에게는 장 천공과 같은 합병증 위험이 2~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고령자 중 일부는 검사 중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검사가 아닙니다. 몸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의료 행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할 때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나는 과연 내 몸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검진 결과라는 숫자에만 휘둘리며 실제로는 더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건강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철학적 태도이자 가족과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더 많은 정보보다 더 깊은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불안이 아닌 믿음과 이해로 나의 몸을 바라보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건강한 삶의 길목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요? 건강검진에서 비롯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약물 처방입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다는 이유로 스타틴 계열의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어느 해 검진 결과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왔고 의사는 바로 약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거부감 없이 복용을 시작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깨와 다리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통증은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병원을 다시 찾은 끝에야 복용 중인 약의 부작용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약을 중단하고 식습관과 운동으로 수치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죠. 그리고 몇 달 뒤 수치는 자연스럽게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약물은 분명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노력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약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연령대에 맞는 처방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약물 처방, 병원 방문으로 인한 비용은 노년기의 삶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1년간 계획했던 유럽 여행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정기검진에서 발견된 애매한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병원을 돌며 발생한 의료비 지출 때문이었습니다. 삶의 여유를 위해 건강을 챙기려 했던 일이 오히려 삶의 여유를 빼앗아간 아이러니한 상황. 이건 그저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건강도 경제도 마음도 모두 지켜야 하기에 이런 선택의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치명적인 영향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의 불안감. 기준치를 살짝 벗어났다는 문구 하나에 밤잠을 설치고 혹시 모를 병을 상상하며 온갖 시나리오를 떠올리는 일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이 반복되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장기적인 불안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주며 삶의 의욕 자체를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병을 예방하려다 오히려 병의 그림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위한 검진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검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 아닐까요? 그 어떤 검사보다도 중요한 것. 바로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출발점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에 작은 용기와 방향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검사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과 집중, 즉 나에게 꼭 필요한 검사만을 선별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쓸데없이 병원과 검사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노후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핵심 검사 중에서도 혈압 측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고혈압은 무증상으로 진행되기에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너무나도 크죠. 심장마비, 중풍, 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상태를 세심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매일 아침 혈압을 측정하십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지금은 스스로 혈압계를 챙기며 숫자를 보시고 오늘 컨디션을 가늠하십니다. 오늘은 숫자가 괜찮네. 날씨도 좋은가 보군. 그렇게 숫자 하나로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단순한 습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실감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당뇨병 검사입니다. 고령에서의 당뇨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 시력 저하, 발가락 절단까지 이어지는 끔찍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혈당 관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당뇨는 꼭 약물로만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저희 동네의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75세의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약을 시작하기보다는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아침마다 공원 산책을 나가시고 간식을 과일로 바꾸셨죠. 그렇게 1년이 채 되지 않아 혈당 수치가 안정됐고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당뇨 진단받고 나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잠도 잘 자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어요. 이젠 내 몸을 매일 돌보게 됐거든요. 이처럼 병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닌 이해입니다. 병을 무서워하지 않고 내 삶 안으로 끌어안는 태도. 그게 진짜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도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매일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건강검진은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억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돌보는 지혜로 작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내리는 올바른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혈압과 혈당,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노후 건강의 첫걸음은 생각보다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검사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폐경을 겪은 여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죠. 뼈는 조용히 약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 골절되었을 때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은 조기 진단과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제 어머니도 67세에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진단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셨고 햇볕 좋은 날이면 일부러 산책을 하며 뼈 건강을 챙기셨습니다. 지금 78세가 되신 어머니는 여전히 똑바로 걷고 계단도 무리 없이 오르내리십니다. 작은 습관의 꾸준함이 만든 건강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무조건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리적인 변화는 피할 수 없죠. 하지만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됩니다. 골다공증 역시 그렇습니다. 무심코 넘기면 큰 위험이지만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검사는 청력과 시력 검사입니다. 노화는 감각기관부터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력이나 시력이 떨어지면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약해지고 이는 자연스레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소통의 어려움은 가족 간의 대화 단절로까지 번질 수 있죠. 저희 삼촌은 74세에 청력 저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지만 가족과의 대화가 줄고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보청기를 맞추고 착용하시게 됐는데 그 이후 삼촌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말수가 늘었고 표정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이 단순한 감각의 회복이 아니라 삶을 향한 연결고리를 되살리는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력 저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필수입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단순한 렌즈 교체를 넘어 인생의 창을 맑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검사는 우울증 선별 검사입니다. 노년기의 우울감은 단순한 기분 변화로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깊은 우울감을 겪으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시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저희 가족도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겼지만 우울증 선별 검사를 받고 상담 치료를 병행한 후 눈빛과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하시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십니다. 우울증은 혼자 이겨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의 우울감은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발견하고 따뜻한 관심과 전문적인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5가지 검사는 단순한 의료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이자 하루하루를 빛나게 만드는 실천입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꼭 필요한 이 5가지만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후 건강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건강검진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마치 연례 행사처럼 또는 책임처럼 우리는 병원을 찾고 검사를 받고 수치를 받아듭니다. 하지만 그 수치들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검진을 통해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질입니다.
수명이 아니라 삶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제 친구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78세의 나이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대장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즉시 대장 절제 수술을 권유했죠. 하지만 박 선생님은 깊은 고민 끝에 수술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진 않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 그는 증상 완화와 통증 조절을 선택했고 이후 2년 동안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병의 유무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선택입니다. 그는 그 선택을 통해 삶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게 채웠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떠올려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점입니다. 걷고 먹고 웃고 사랑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건강 아닐까요? 저희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건강이라는 건 내가 손주를 안아줄 수 있는 힘이고 친구들과 커피 한잔하며 웃을 수 있는 여유야.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건강의 의미는 숫자나 수치로 환산될 수 없는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단순히 더 많은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내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이 나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가장 잘 아는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의료진과의 신뢰 있는 대화도 중요합니다. 검진을 받기 전 꼭 물어보세요. 이 검사는 정말 필요한가요? 이 결과가 치료 방향을 바꿀 만큼 중요한가요? 이 나이에 이 검사를 건너뛰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 막연한 불안 대신 명확한 판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야말로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자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그 첫 질문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검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결과를 어떻게 정리하고 기억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받은 결과지를 서랍 속에 그대로 넣어두거나 다음 해가 되면 어디에 뒀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태도를 조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건강 수첩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매년 받은 건강검진 결과, 복용 중인 약물, 과거 병력, 이상 소견이 있었던 검사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수첩을 들고 가고 의사와 상담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어떤 약을 언제부터 복용했는지, 지난 검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첩 하나만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고 의료진 역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학생도 아닌데 무슨 건강 수첩이냐? 그런데 몇 달 지나자 오히려 먼저 수첩을 챙기시고 직접 날짜를 적어가시며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하셨죠. 내 몸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아야지. 라고 하시며 말입니다. 이처럼 건강을 위한 관리 방법은 거창하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단순한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치 매일 걷기처럼 매일 물 마시기처럼 수첩에 기록하는 일도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목표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건강한 삶은 병이 없다는 수치보다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는 정기 검진보다 일상 속 습관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웃는 시간. 이 모든 것이 혈압 수치 하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건강의 비결이 됩니다. 저희 이웃 정 할아버지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 도십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분의 하루는 언제나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약도 좋지만 내 다리가 더 좋은 약이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의학은 분명 우리 삶에 필요한 과학이지만 진짜 건강은 그 과학을 살아내는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거리요. 병원에서의 1시간보다 집에서의 23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말,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그 시작에 조금만 더 몸과 마음을 위한 습관을 더해보세요. 건강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누구나 한 번쯤은 통증이나 불편함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관절이 아프고 근육이 뻐근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니까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에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더 빨리 굳고 약해집니다. 제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73세에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고 처음엔 병원 치료만 받으시며 침대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고 작은 움직임에도 힘겨워하셨습니다. 결국 재활치료를 권유받았고 물속에서 하는 수중 운동을 시작하셨죠. 물속에서 걷기, 부드러운 스트레칭, 그리고 가벼운 팔 운동. 처음엔 겨우 10분만 해도 지쳐 보이셨지만 지금은 30분 이상도 거뜬히 해내십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통증의 감소만이 아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밤에 잠을 더 잘 주무시게 되었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셨습니다. 운동은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주지는 않지만 분명히 몸에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줍니다. 일상이 곧 치료가 되는 이 방식은 특히 노년기에 가장 적합한 건강관리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통증을 이겨내는 열쇠입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며 피로감이 쉽게 몰려오게 됩니다. 문제는 치아나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고기 같은 단단한 음식을 꺼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어머니 식단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두부와 계란, 생선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들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했습니다. 처음엔 고기 없인 밥 먹는 것 같지도 않다며 투덜대셨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이런 식단이 더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콩요리나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한 달걀 요리들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좋은 대안이 됩니다. 꼭 고기만이 단백질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식단의 선택지도 훨씬 넓어집니다. 이처럼 운동과 영양은 검진 결과를 넘어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치가 안정되었다고 해도 몸이 굳어있고 근육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이 아니라 단지 정지된 수명일 뿐입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필요한 영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나이를 초월한 생기와 활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응하면 그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건강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이 마르다는 감각 자체가 둔해져서 실제로 몸이 탈수 상태에 있음에도 물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혈액의 점도를 높이고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며 변비나 피부 건조, 심지어는 혼란 상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정해진 시간마다 물을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엔 귀찮다며 짜증을 내셨지만 몇 주 지나자 그 루틴이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었죠.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피부가 덜 건조해졌고 변비가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활력이 돌아오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 1.5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억지로 많은 양을 한 번에 마시는 것보다는 자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있어 수분은 보이지 않는 보약입니다. 수면도 빼놓을 수 없는 건강의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수면의 질까지 낮아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얕은 잠, 자주 깨는 잠, 새벽에 일찍 깨어나는 패턴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다음날 일상 활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 저녁 8시면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 뒤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십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지만 어느 날부턴가 요즘은 자는 게 제일 좋아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잠이 들기 전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저녁 루틴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수면 문제를 나이 탓으로만 여겨 그냥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환경과 습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더 나은 수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침실 조명, 소음, 공기순환, 이불의 온도와 무게까지 작은 요소들이 모두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정한 수면 리듬을 만드는 일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패턴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줍니다. 얼마나 오래 자느냐보다 얼마나 깊게 자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몸을 움직이고 잘 먹고 물을 마시고 깊은 잠을 자는 것. 이 모든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익숙해 보여서 자칫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들이 흔들릴 때 건강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본을 단단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검사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어쩌면 이런 일상들 아닐까요? 복잡한 의학 용어가 아니라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좋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진짜 치료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연결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졌다 하더라도 외로움에 잠식되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결국 몸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운 요소로 밝혀져 있죠. 저희 어머니는 77세 되던 해 동네 합창단에 가입하셨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부끄럽다며 망설이셨지만 한번 발을 들이신 후로는 삶의 활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연습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교류하며 공연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빛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젊어져. 같이 웃고 가끔 틀려도 괜찮아. 배워가며 함께하는 게 즐거워. 그 말 속에는 노년에 접어든 삶의 또 다른 계절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건강이란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가 동등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립된 삶은 곧 무기력과 우울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몸의 쇠약으로 연결됩니다. 최근에는 실버타운이나 지역 복지센터 등에서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가, 댄스, 미술, 음악치료, 글쓰기 교실까지. 활동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훨씬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건강검진 예약을 잡아드리는 것만큼 동네 문화센터 강좌를 찾아드리는 일도 소중히 여깁니다. 검진은 병을 찾기 위한 것이지만 활동은 생기를 찾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이유를 갖는 일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개념이 바로 이키가이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오늘을 보내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이죠. 저희 어머니는 73세에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맡으셨는데 그때부터 어머니는 매주가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몰입하고 질문을 던지고 웃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들이 어머니에게는 세상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활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내 얘기를 듣고 웃어줄 때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란 걸 느낄 수 있어. 그 말에서 저는 진짜 건강의 정의를 들었습니다. 검진 수치나 병명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힘이고 그 힘은 결국 삶의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하고 싶은 일이 있기에, 나를 기다리는 이웃이 있기에, 그 이유들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을 선택하는 지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삶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설계해 보세요. 건강은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하루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70세 이후의 건강검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늘 당연하게 여겨졌던 검진이 오히려 삶을 해칠 수 있다니 말도 안 된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야기 속 사례들을 떠올려 보세요. 불필요한 검진으로 인해 불안에 시달리고 과잉 진단으로 치료에 몰리고 마음이 먼저 병든 분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함으로써 건강과 평온을 되찾은 이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균형입니다. 검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나에게 꼭 맞는 검진을 아는 지혜입니다. 무조건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수치와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관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출발선에 함께 섰습니다.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로서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 전환.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 혹시 아직도 검진을 무작정 받아야만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그 생각에 작은 물음을 던져보세요. 이 검사는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공원에서 걷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처방전보다 노트 한 권에 더 많은 지혜가 담기고 정해진 기준보다 내 몸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날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노후란 무엇을 더하는 시기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검진도 약도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줄이고 삶을 더하고 나를 돌보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 그 여정에 이 이야기가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평온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